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많아진 걸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번인성 사건. 우리도 핵무장 총리는 총리님, 총리께서는 우선은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 전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이 있었고 밖으로는 북핵 위기가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느라 노력해온 기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북핵 위기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평화 분위기로 바꿔졌고 국정의 혼란과 공백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몇몇 개인을 살리려다가 조직을 죽일 것이냐, 몇몇 개인을 응분의 책임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양당 간에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의 은폐, 비호, 묵인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었든 가리지 않고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도기관은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만 매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역할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쓴 건데, 똑같은 그 자리에서 최선희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역시 인정하고 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심정입니다. 북한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전후의 여러 가지 전개, 최고 지도자의 발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 책임자는 평론가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연합훈련의 유보 같은 것도 그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것이 한미동맹 약화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도 큰 의견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최종적인 목표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 해체에 두고 거기까지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데는 큰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 단계, 특히 첫 단계의 이행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기대치의 차이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2024년) 이후가 될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전 가동 기수나 발전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됐던 석탄 화력발전소 11기가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란 것은 정부가 민간을 조사해서 분류하고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공적인 책임을 갖는 사람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그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랙리스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인사권자가 기관장, 산하기관장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국가부도위원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OECD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의 성과는 성과대로 보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그것대로 직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